안녕하세요. 내란숙의 윤석열이가 대국민담화에서 예상대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정당했던 거라 우기면서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주축으로 한 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정확히 45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향해 던진 최후의 발악성 메시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이는 12일 오전 용화대에서 녹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강행한 데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에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윤석열이는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 과반 의석이 형성됐음에도 정당하게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선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며 무시한 데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를 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한 데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라며 계엄령 선포 이유를 거듭 우겼습니다. 윤석열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도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경고성에 불과한 것이라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이는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단 하나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건지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윤석열이는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을 범죄자 집단이라 규정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이는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겼으며 전두환의 사위이기도 했던 국힘 윤상현 역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두둔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해 1980년 5월 17일 실시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의 행위에 대해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이가 한밤중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있어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를 강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이가 직접 정족수가 안 됐으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란 가담자의 증언까지 확인되면서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 한 명백한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즉 권능 행사를 막으려 한 사실이 발견됐기에 명백한 내란 시도인 만큼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언급해왔듯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음모도 아니고 내란 선동 혐의만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들 전원의 의원직 역시 박탈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내란 음모의 증거라던 그 통진당 강연 내용 역시 당시 국정원과 검찰의 말을 100번 인정하더라도 실행 가능성이 전무한 계획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대량 살상 무기는커녕 소총 한 자루라도 확보한 흔적이나 그들이 조직원들을 끌어모아 활동할 계획 역시 아무런 구체성도 현실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등의 계획이 아무리 양보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황당한 망상 수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이석기의 녹취록 역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왜곡됐거나 원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내란 선동 역시 조작인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석기 측에서 지금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이가 끝까지 개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현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즉각적 탄핵을 거듭 강조한 뒤 국힘을 향해선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애 민주당 의원 역시 SNS 글에서 오늘 윤석열 씨의 대국민담화는 광화문 보수 세력을 선동해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때려잡자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평화로운 여의도를 내란 동조 세력과 촛불 세력 사이의 전쟁터를 만들고자 하는 술책이다. 토요일도 멀다.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를 해서라도 윤석열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사고 수준이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담화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내란 선동죄가 추가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아직도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이 섬뜩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탄핵 의결인데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탄핵 의결이라며 또 하나는 긴급 체포인데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사고 수준이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만큼 내란 선동죄 현행범으로 당장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길 바란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사 출신이신 김선민 의원이 현재의 윤석열 정신 상태를 분석해본 바 정확하게 과대망상 편집증 증세와 일치한다며 진단 토대로 말씀드린다. 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도 홍승규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 사과와 사죄 따위 이제 조금도 기대하지도 촉구하지도 않겠다라며 저 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즉시 1분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체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직접 밝히지 못했다는 더 심각한 일이 고작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었다니 경악할 일이라며 우리 국민을 믿지 못하는 지금껏 피땀으로 쌓아올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믿지 못하여 손까지 겨눈 범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못 박아둔다. 라고 했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이가 계엄의 형식으로 야당의 폭거를 알리고 싶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국민의 심장에 직접 총을 겨눴느냐라고 했으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라고 한 데 대해서도 그것이 바로 내란이고 폭동이다. 2시간이 아니라 단 1초라도 우리 국민들을 정조준하여 총을 겨눴다면 그것이 바로 내란이고 폭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당 역시 임명희 대변인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후 대국민 담화가 대국힘 담화였듯 오늘 담화는 대국민이 아니라 대극우 담화라며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내전 선포다. 자신의 친위 부대에게 국민들과 싸우라 선동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심신미약의 상태로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광란의 칼춤은 윤석열이 벌이고 있다라며 범행 부인까지 하는 상황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 수사기관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은 추후 진술에서 자신의 재판을 정치재판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모독이라고 주장했고 하루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삶이라며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추후 진술을 위해 법정에 선 전두환과 정확히 동일해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소수의 군부대만을 이동시켰다.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경고였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방송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국회를 해산하려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용해인 대표는 내란 동조 세력들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의 지침에 흔들릴 수 있는 국힘 의원들을 향해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는 내란 수괴의 지침 앞에서 또다시 주춤거리실 것이냐라며 이번 주 토요일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탄핵에 찬성 표결하시길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투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김성열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즉각 탄핵해야 한다. 토요일도 너무 멀다라며
13일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같이 촉구했으며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내란 수괴가 국민의 공공재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이 반헌법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을 즉각 끝내야 한다라며 이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런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1초라도 빠르게 빼앗아야 한다. 72시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72시간조차 사치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국힘 대표 역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다라며 이번 녹화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의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다. 혹시 아신 분 계신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며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친윤계 의원에 내려오라는 항의에도 일일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바꾸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과연 몇 명이나 찬성하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